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빌드는 힘 스태킹 함성 워브링어입니다. 워브링어는 현재 레더 1000위권 내에 5분만 계시는 점유율 꼴찌 직업인데요. 오직 워브링어만 가능한 함성 빌드 빠르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함성 워브링어는 액트 단계부터 엔드게임까지 매우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밸런스가 좋고 가성비가 뛰어나며 매핑 능력이 좋은 편인데 특히 균열 컨텐츠를 정말 잘 돕니다. 무기 수합을 적극 활용하면서 매핑 시에는 함성을, 보스전에서는 신망을 활용합니다. 매핑 시에 사용하는 함성은 지진함성입니다. 지진함성은 약간의 명중 피해와 넉백 효과를 가진 함성 스킬입니다. 여기에 타락시키는 비명 보조를 연결해 적에게 타락한 피를 유발하게 합니다. 타락한 피는 최대 10번까지 중첩되는 지속 물리 피해 디버프입니다. 타락한 피는 적용될 때마다 지속 시간이 갱신되므로 이미 최대 중첩을 쌓은 상태라면 5초에 한 번씩 함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 중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킬에 비해 타락한 피의 피해를 스케일링하는 수단은 적은 편입니다. 타락시키는 비명 보조로 유발하는 타락한 피는 힘의 25%를 베이스 피해로 갖기 때문에 우선 힘 스태킹을 통해 기본 피해를 챙겨줍니다. 여기에 포악한 보조와 고통격화 보조를 통해 피해를 35%씩 증폭시켜줍니다. 포악한 보조와 고통격화 보조 외에는 타락한 피해에 피해를 늘릴 보조가 없습니다. 네 번째 소켓의 연간 보조를 사용해 지진함성의 소모량을 줄였습니다. 만약 5번째 셀로도 뚫는다면 기동성이나 강해진 효과 등으로 UT를 챙기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패시브와 주얼로 함성 사용 시 피해, 물리 피해 등을 챙겨서 스케일링을 맞췄습니다. 현재 스펙으로 최대 중첩 시 약 초당 19,000 정도의 표기 피해를 보여줍니다. 딜 스케일링 수단이 적은 만큼 피해를 늘리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애실 추가 모드나 생증폭 모드에서 조금 답답한 정도고 엔드게임 매핑 시에는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액트 단계에서 3소켓을 빨리 뚫는다면 타락한 피가 액트 수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액트를 밀 수 있습니다. 추후에 서버 초기화 일정이 잡히면 스타터 빌드로 연구해볼 예정입니다. 고티어 지도에서도 매핑이 좋은 이유는 워브링어가 가진 광역 시체 폭발 능력 덕분입니다. 쿨다운 없이 광역으로 10폭이 가능한데 심지어 10폭 데미지 또한 높은 편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리듬감 있게 함성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매핑 날먹이 가능합니다. 곧 있을 1.1 패치에서 모팩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10폭의 밸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진함성은 11레벨을 사용합니다. 지진함성은 타락한 피의 매개체일 뿐이므로 굳이 높은 레벨을 사용해 소모값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퀄리티 효과가 함성 속도 40% 증가이기 때문에 더 쾌적하고 빠르게 타락한 피를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 디렉터 조나단 로저스가 말했었죠. PoE2에서 원버튼 빌드는 힘들 것이고 콤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실제로 대부분의 빌드가 매핑에서 원버튼을 지향하더라도 보스전에서는 비레침이나 힘의 부족 등 복수의 기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성 워브링어도 보스전을 날먹하기 위해 상당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커런시는 적게 쓰지만 무려 4단계의 콤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신들의 망치, 신망은 아주 높은 개수를 갖고 있지만 재사용 대기 시간과 선 딜레이가 매우 긴 스킬입니다. 이런 스킬과 어울리는 게 출혈인데요. 출혈과 같은 지속 피해는 총 피해량은 높지만 몇 초에 걸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DPS가 낮은 게 단점입니다. 신망과 출혈이 만나면 신망의 단점인 재사용 대기 시간은 출혈의 지속 시간으로 커버가 되고 출혈의 DPS는 한방이 강력한 신망이 채워주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PoE2에서 출혈은 명중 피해와 상관없이 오직 출혈 유발 확률을 따릅니다. 신망의 쿨이 긴 만큼 출혈이 걸리지 않을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출혈 확률은 100%를 맞춥니다. 출혈 확률은 명중이 출혈을 유발할 확률의 합에 상태 이상 유발 확률을 증가 합이 곱해져서 결정됩니다. 저는 패시브로 출혈 유발 확률 40%, 또 주얼을 통해 20%, 총 60%를 맞췄고 상태 이상 유발 확률을 68% 채워 100%를 채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혈은 1초마다 출혈을 유발한 명중 물리 피해의 15%만큼을 5초간 줍니다. 또한 출혈에 걸린 상태로 이동하면 2배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출혈을 가중시킬 경우 가만히 있더라도 2배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혈의 피해를 늘리려면 명중 피해를 늘리고 출혈 강도를 올리고 출혈 지속 시간을 늘리고 출혈을 가중시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망에 연결된 보조잼은 묵직한 휘두르기, 경로별임, 전쟁의 주먹, 깊은 상처, 약점 이용입니다. 깊은 상처를 제외하면 모두 명중 피해를 높여 기본 피해량을 높이는 보조이고 깊은 상처는 명중 피해를 낮추지만 강도를 크게 증폭시켜 출혈 피해량을 31% 정도 증폭시켜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여기에 지옥불 함성을 통해 신망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고유적 상대 시 지옥불 함성을 통해 140%의 추가 화염 피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의 보조로 15%, 격양된 함성 보조로 30%의 피해 증폭을 얻고 경로하는 함성으로 경로를 수급해 신망의 피해를 더 증폭시켜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평타를 사용합니다. 평타에 연결된 보조잼으로 강력한 방어구 파괴와 소소한 경로 수급을 합니다. 웬만한 보스는 평타 한 방에 완전히 방어구가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까지 사용합니다. 지진 사용 시 가시지대가 생성되는데 가시지대의 원래 효과는 이동속도 20% 감속이지만 패시브를 통해 적이 받는 피해 10% 증가와 출혈 가중 확률 20%를 추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적이 받는 피해 증가는 증폭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스전 시 평타로 방어구를 파괴하고 함성을 사용해 경로를 수급하면서 강화된 신망을 사용하고 신망이 떨어지기 전 지진을 써 가시지대를 깝니다. 번거롭지만 이 콤보를 통해 보스는 방어도 없이 35%, 20%, 50%, 15%, 30%, 20%, 10%가 고변산된 피해를 140%의 추가 화염 피해와 함께 받게 됩니다. 요 추가 화염 피해로 인해 점화까지 보너스로 걸리게 됩니다. 방어 기제입니다. PoE에서 생존은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 방을 버틸 만한 피통, 덜 아프게 맞는 수단, 또 빠르게 회복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힘 스태킹을 통해 준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방어도와 물리 피해 추가 감소, 7678, 7675의 저항 수치로 모든 피해 유형에 대비하였고 기묘한 시기와 플라스크 회복 효과, 처치 시 회복 등을 챙겨 회복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철퇴 타격의 무도의 속도, 파편, 철거자, 중량, 경로를 연결했습니다. 비취의 갇힘입니다. 비취의 갇힘은 조냐의 모래시계 같은 스킬인데 최대 중첩 시 6160의 피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리 숙련을 통해 흡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초가 지나거나 6160의 피해를 모두 흡수하기 전에는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6160이란 수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진함성입니다. 타락시키는 비명, 포악함, 고통격화, 영감을 사용합니다. 신들의 망치입니다. 묵직한 휘두르기, 경로별임, 전쟁의 주먹, 깊은 상처, 약점 이용을 사용합니다. 지옥불 함성입니다. 모의, 격양된 함성, 경로하는 함성을 사용합니다. 지진입니다. 칼취자, 강해진 효과를 사용합니다. 진동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패 돌진입니다. 근접전투, 기바람, 짓밟는 지대를 사용합니다. 짓밟는 지대는 힘에 비대한 충격파를 발산하는데 기바람을 통해 방패 돌진을 더 자주 사용해서 매핑 속도를 늘려줄 수 있고 몹 바로 앞에서 사용 시 지대가 중첩되어 일반 몹 정도는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체 폭발로 이어지기 좋습니다. 기묘한 시기입니다. 약 10초마다 생명력을 600 회복시켜주고 저주와 원소 상태 이상을 제거해줍니다.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감기를 사용해 약 7초 정도의 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인 보조를 연결하여 생존력을 더 키워줬습니다. 주운 판금입니다. 적의 방어구를 완전히 파괴하면 방어도가 증폭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매핑 시에는 시체 폭발로 인해 방어구가 파괴되어 중첩을 얻을 수 있고 이 효과 덕분에 물리 피해 감소 예상치가 90%에 도달합니다. 방어구 증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속성을 달아줬습니다. 약초학을 통해 생명력 플라스크 회복량을 늘렸습니다. 생명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회복량을 많이 늘려야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폭은 경로 효과를 올려줘서 보스 전시 딜에 도움이 됩니다. 정밀함과 활력을 연결해줬고요. 이 두 개는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력이 남아서 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적의 기절 한계치를 낮춰서 기절을 좀 더 쉽게 걸고 지진 함성을 발동시키려고 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적이 기절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그냥 신망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진 함성 발동이라 지진 함성은 강력 기절 상태의 적에게 명중하면 다음 강타가 여진이 한 번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진 함성은 위세를 획득하지도 않고 스킬을 강화하려면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스킬 강화용보다는 타락한 피를 거는데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옥불 함성은 반대로 위세를 획득해서 경로하는 함성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사용만 하면은 위세가 없더라도 다음 스킬을 강화하기 때문에 모의와 격양된 함성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무기 슬롯은 평타와 함성용입니다. 따라서 물리 DPS가 높으면서 힘이 높게 달린 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방패는 막기 확률과 힘이 중요합니다. 힘과 막기 확률이 높은 것으로 구매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방어도, 받는 물리 피해 추가 감소 이런 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방패를 제외하고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무기를 수합할 때 저항이 낮아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호입니다.
검은 태양 문양을 사용하고요. 힘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옷입니다. 모리오르 인빅투스 갑옷을 사용하고요. 능력치가 한 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원소 저항이 달려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원소 저항이 달린 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로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갑옷에는 정신력이 달려있어서 남는 정신력을 활용하려고 이것저것 보조잼을 더 달고 오라를 더 킨 것 뿐이지 정신력을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나 증가는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주시고 생명력 증가, 아이템 희귀도 증가, 일반 방어력 증가 뭐 이런 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방어력은 방어, 회피, 에너지 보호막을 모두 올려주는 옵션인데 이제 방어도 증가를 많이 챙길 거기 때문에 가장 효용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에는 노출된 상처를 할당해줬고요. 노출된 상처의 효과는 상태 이상 유발 확률 15% 증가, 상태 이상 영향을 받는 적에 파괴되는 방어구 30% 증가가 달려 있습니다. 두 줄 모두 유효이면서 아주 저렴합니다. 상태 이상 유발 확률은 점화와 출혈 확률을 증가시켜주고 지진함성으로도 출혈이 걸리기 때문에 평타로 방어구를 깎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옵션은 고정 옵션이 힘인 게 가장 좋고요. 우선적으로 모든 능력치 그리고 힘이 높게 달린 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저항까지 달려있으면 좋고요. 접두에 정신력과 생명력 이런 게 달려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능력치 기폭제를 발라서 능력치를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입니다. 반지는 힘 한 줄과 저항 두 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힘과 저항은 모두 전미 옵션인데 모든 부위에서 힘을 맞추기 때문에 저항을 맞추는데 조금 빡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에서 최대한 저항을 많이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접두에 생명력까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붙으면서 힘과 저항까지 높은 반지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로 생명력이 없는 것을 구입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아이템처럼 고정 옵션과 비고정 옵션에 같은 속성의 저항이 달려있는 걸 구매하시면 퀄리티로 더 뽕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장갑입니다. 장갑 또한 힘을 높은 것을 구매하시면서 저항을 맞춰주시고요. 공격 속도는 다르셔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접두에는 생명력이 있으면 좋고요. 정확도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정화입니다. 힘과 저항이 높은 것으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접두에서 생명력과 이동 속도가 있으면 좋은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동 속도를 골라주세요. 장갑과 장화는 모두 방어도까지 높으면 더 좋습니다. 허리띠입니다. 저는 특수화기띠를 사용했는데요. 생명력을 회복하는 주요 수단이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위급 상황일 때 20%를 즉시 회복하는 옵션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에 호신부 슬롯이 1개 이상이면 좋고요. 힘이 높으면서 저항까지 달려있으면 좋습니다. 접두에서는 생명력이 높으면 좋고요. 저 플라스크로 얻는 생명력 회복 속도 증가도 유효입니다. 호신부에는 일단 동결과 기절을 먼저 막아주시고요. 남는 슬롯에는 일단 황금 호신부로 15를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갑옷이 너무 비싸서 구매할 엄두가 안 난다면 우선 거신부패 비늘 갑옷을 사용해주세요. 힘이 오르는 양은 동일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생명력 재생 없음이 매우 강력한 페널티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생명력 재생을 하나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기묘한 시기로 회복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2번 슬롯 무기입니다. 2번 슬롯으로 신망을 사용합니다. 신망의 딜을 올리기 위해서 물리 깡댐이 중요합니다. 물리 깡댐은 물리 DPS가 아닌 저 위에 써있는 물리 피해 427, 639 저걸 말합니다. 물리 깡댐이 높으면서 스킬 레벨까지 달려있으면 좋은데요. 물론 두 개가 높으면 매우 비쌉니다. 잼 레벨이 다른 양손 철퇴를 비교하실 때는 잼 레벨에 따라서 1부터 7%, 16%, 25%, 34%, 45%, 56%를 곱하셔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끼고 있는 장비에서는 근접 스킬 레벨이 플러스 6이기 때문에 56%를 곱해서 1.56배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보다 잼 레벨이 낮으면 그거에 맞는 수치를 곱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킬 레벨이 높아지면 소모값도 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DPS가 높은 게 더 좋습니다. 방패로는 아르듀라의 문양을 사용합니다.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가 높으면 좋고요. 50%가 최고입니다. 신들의 망치 기본 쿨타임은 24초고 퀄리티 20%를 맞추면 20초가 되는데 이 방패를 사용하시면 15초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들의 망치가 한번 빗나가면 굉장한 딜로스가 생기는데 망치의 쿨을 상당히 줄여줘서 매우 도움이 되는 방패입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패시브 보시겠습니다. 어센던시입니다. 함성을 사용할 때 광역 시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 시신의 최대 생명력의 25%라는 수치는 매우 높은 겁니다. 시체 폭발 잼도 20%에 불과하죠. 다만 이걸로 출혈이 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늑대의 포효로 함성 재사용 대기 시간을 무시하는 게 이 빌드의 정말 핵심입니다. 모르의 무게로 평타로 방어구를 파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비치의 전승을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액티브 스킬보다는 비치 중첩으로 인한 물리피해 추가 감소 때문입니다. 물론 비치의 갇힘도 6000의 피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정말 위급할 때 쓰시면 제시트의 한방기 이런 거는 막아줍니다. 패시브를 찍을 땐 능력치는 모두 힘을 찍어주고요. 1번 슬롯은 함성 위주로, 2번 슬롯은
신들의 망치 위주로 찍어줬습니다. 함성의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는 함성의 쿨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효이고요. 이쪽에 귀를 찝는 항성 노드가 굉장히 좋은데 4초 이내 함성 사용당 피해가 8% 증가하기 때문에 초반에 피해 증가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함성을 많이 사용할 때마다 딜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서 물릴 피해를 챙겨 타락한 피와 출혈 피해를 모두 늘려줬고요. 이쪽에선 저항 최대치를 챙겨줘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봤는데 혹시 모를 동결에 더 대비하기 위해서 냉기 저항 최대치를 선택했습니다.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혈마법을 사용할 때 위험이 적고요. 이쪽에 있는 노드로 인해서 함성을 사용할 때마다 생명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함성으로 체력이 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들의 망치를 사용할 땐 선딜도 길고 생명력이 300가량 소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번 슬롯으로 이쪽에서 상태 이상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챙겼습니다. 출혈뿐만 아니라 점화의 강도와 지속시간 또한 늘기 때문에 보너스 딜을 더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번 슬롯으로 이쪽에서 힘을 챙겨줬고요. 치명타로 인한 끔사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이쪽 노드까지 찍어줬습니다. 힘은 덤이고요. 이쪽에서 출혈 유발 확률을 챙기면서 가중 확률도 챙겨줬고요. 여기서도 출혈 유발 확률과 가중 확률 그리고 가시지대 효과를 더 챙겨줬습니다. 이쪽에서 만화는 감소하지만 힘을 더 챙겨주는 노드를 채용했고요. 힘당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혈마법 때문에 만화 감소는 페널티도 아닙니다. 이쪽에서 2번 슬롯 신망으로 여진 확률을 챙겼는데요. 18%의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 뜬다면 정말 강력한 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찍어줬습니다. 거인의 피를 사용합니다. 힘 스태킹을 하기 때문에 능력치 요구사항 3배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한손망치를 낄 이유가 없죠. 이쪽에서 2번 신방 슬롯으로 연기 흡입을 찍어줬습니다. 화염저항 15% 관통보다는 피해를 주는 상태 이상 지속시간 15% 증가로 점화와 출혈 모두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채용했습니다. 혈의 반사신경으로 모리오르에서 얻는 회피를 방어도로 전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방어도가 오릅니다. 이쪽에 모든 능력치 클러스터를 사용합니다. 우선 능력치 10% 증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팔방미인은 모리오르를 사용하면서 모든 능력치를 목걸이에서 잘 챙겨주신다면 생각보다 딜 증가량이 괜찮습니다. 이쪽에선 다 모든 능력치 3노드이고요. 이쪽을 많이 찍어준 이유는 여기 오래된 루비로 물리 피해와 함성 사용 시 피해를 스태킹하려고 했는데요. 일반 물리 피해와 함성 사용 시 피해는 타락한 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어차피 보스보단 매핑하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하고 함성이 더 주 스킬이기 때문에 함성의 피해를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 주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쪽에서 출혈 유발 확률과 강도를 챙겨줬고요. 이쪽에서 출혈 유발 확률 20%와 출혈이 가중될 확률 10%, 또 4초가 지난 출혈이 가중되는 옵션을 찍어줬습니다. 이 깊은 상처가 정말 DPS를 많이 올려줍니다. 현재 제 신들의 방치 출혈 지속 시간이 10초가 넘어가는데요. 깊은 상처로 인해 항상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출혈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점을 많이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2번 슬롯으로 고유적에게 주는 피해를 찍으면서 거인 처형자를 찍어줬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요. 고유적에 대한 정확도 20% 증가도 평타로 방어구를 깎을 때 도움이 되고요. 상태 이상 유발 확률 20% 증가, 요거 덕분에 제 신들의 망치 출혈 확률이 88%라고 나오는데 저 20%가 적용되면 딱 100%가 넘습니다. 이쪽에서 상태 이상 유발 확률 6%, 또 강도 6%를 3개 챙겨주고요. 거인 처형자와 요 3개의 노드를 통해서 점화와 출혈의 확률이 올라가고 강도 또한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노드입니다. 레벨업을 한다면 여기까지 찍어줄 생각입니다. 보조잼으로 출혈의 강도 75% 증폭을 챙기기 때문에 강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주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9개의 주얼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사파이어고 나머지 8개는 루비 주얼입니다. 사파이어 주얼에서는 상태 이상 유발 확률 15%를 챙겨주셔야 되고요. 처치시 생명력 회복과 효과 범위를 챙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루비 주얼엔 출혈 확률이 7%까지 나옵니다. 8개의 루비 주얼 중 3개에서 출혈 확률을 챙겨서 20% 이상 확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옵션으로는 효과 범위, 함성 피해, 일반 물리 피해, 출혈 지속 시간, 출혈 강도, 함성 속도, 방어도 등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방어도를 우선순위로 많이 챙겨주시면 정말 좋은 게 소형 노드로 방어도를 챙기는 건 수치가 낮기도 하고 노드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주얼로 챙겨주시면 방어도가 많이 높아져서 물리피해 예상 감소치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자리에 꼭 오래된 루비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이자 주의할 점입니다. 출혈은 생명력에 가한 피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틀라스 패시브로 인해 보스몹에게 애슐 추가 등의 옵션이 들어간다면 보스를 잡는데 신들의 망치를 여러 번 사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준수한 탱킹과 매핑력을 가진 함성 워브링어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